네, 야구가 없는 월요일입니다. 야구를 사랑하는 이들의 참견이 다시 또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야구의 참견 권성욱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합리적인 참견을 해줄 두 분입니다. 장성호 해설위원, KBS 김도환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도 야구팬이라면 흥미롭게 지켜볼 주제를 가지고 열심히 오늘도 참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댓글로 남겨주신 궁금한 점 풀어드리고 참견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궁금한 점이 이번 주엔 들어왔나요? 네, 올 시즌 잔여 경기 일정이 궁금합니다. 네, 특히 올해는 순위 싸움도 치열한데요. 그렇죠. 예. 잔여 경기 일정이 순위에 큰 영향을 줄까요? 이런 댓글이었습니다. 지난 토요일 날 마침 또 잔여 경기 일정이 발표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8월 30일부터 시작하는 잔여 경기 일정이 발표가 됐고요. 미편성이 쉬운 경기 그리고 쉬운 2경기까지 합쳐서 102경기가 편성이 됐는데요. 9월 28일 날 종료를 하고 이제 핵심이요. 8월 30일 이후에 비로 취소되면 동일 대진이 있을 경우에는 이제 9월 달부터는 더블 헤더를 진행하게 됩니다. 야, 어쨌든 간에 9월 안에 시즌을 마무리하겠다는 아주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KBO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굉장히 빠르긴 빠르네요. 네, 빠르죠. 정말 네. 빠르긴 빠르네요. 일주일 먼저 시작했는데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는 거의 뭐 3주에서 한 달 정도가 그러니까요. 이제 빨리 끝나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더블헤더도 있었고 시즌 초반부터 더블헤더를 좀 했던 게 맞아요. 제가 봤을 때는 맞아요. 좀 효과를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더블헤더 주말에 가져가는 거는 다음 시즌에도 꼭 뭐 프리미어 12 이것 때문만 아니라 다음 시즌에도 한번 고려는 해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들었고 일찍 마무리하니까 좋은 점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현재 두산이 가장 많은 경기를 소화를 했고 롯데가 가장 적은 경기를 소화를 했습니다. 매년 보면 사실은 키움이 고척을 쓰다 보니까 가장 많은 경기 키움이 남겨줬었는데 올해는 두산이 가장 많은 경기 좀 남겨놓고 있는 상황, 많은 경기를 소화를 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잔여 경기 일정에 따라서 지금 한 30경기 정도 남아 있는데 아직 5강이 좀 결정이 안 됐어요. 네. 좀 바뀔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겠죠. 아무래도 이제 잔여 경기 일정으로 이제 가게 되면 네. 이게 참 유불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기를 많이 치른 팀도 분명히 장점이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경기를 적게 치른 팀도 분명히 장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기를 많이 치른 팀들은 그러니까 경기가 띄엄띄엄 있다 보니까 선발 투수 이제 강한 한 두 명, 세 명 그렇죠. 이 정도만 그렇죠. 만약에 보유를 하고 있다면 그 투수들을 집중적으로 투입을 시키면서 경기를 잡아낼 수 있고, 맞아요. 그리고 이제 경기를 좀 적게 치는 롯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그 경기를 계속 그러니까 두산과 지금 경기 차이가 한 9경기 정도 나거든요. 네네. 그러면 다 이긴다는 가정하에 우리가 이제 다 이긴다고 가정하면 그렇죠. 4경기 반을 사실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9경기 차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뭔가 총력전을 좀 펼치면 일단은 뭐 가능성이 없지는 않기 때문에 계속 이긴다는 가정하에 만약에 경기를 운영을 한다면 경기를 적게 치른 것도 나름대로는 뭔가 굉장히 좋은 이유가 될 수 있다고 봐야겠죠. 더더군다나 롯데가 최근에도 분위기가 괜찮기 그렇죠. 때문에 네, 후반기 좋거든요. 지금 8월 달도 남은 좋고. 경기에 말씀해 주신 대로 총력전을 펼칠 어떤 가능성 그리고 어떤 더 올라갈 가능성 그런 것도 충분히 아직까지 남아 있다고도 봐야 될 것 같고 뭐 아직까지 5위와 한 7위, 8위까지와의 승차가 그렇게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시즌 끝까지는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상 첫 폭염 취소도 있었던 올 시즌도 어느덧 이제 마무리할 시점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잔여 경기까지 다 치른 뒤에 순위표가 벌써부터 궁금해지는데요. 야참도 시즌 끝까지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참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야구의 참견 유튜브에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야참에서 그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은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KBO의 지난 한 주를 달구었던 이슈를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이슈입니다. 이번 주 이슈는 엔트리 확대 필요할까입니다. 현재 KBO는 28명의 선수로 등록하고 그중에 26명이 경기에 나설 수가 있습니다. 보통 투수 14명, 야수 14명 뭐 이렇게 비율을 구성하기도 하는데 최근에 감독들 인터뷰, 이제 경기 전 인터뷰를 해보면 이 얘기가 굉장히 사실은 많이 나옵니다. 엔트리가 좀 적다. 엔트리 좀 늘리자. 이게 그러니까 확대 엔트리가 아니라 근데 9월달 그렇죠. 확대 엔트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규 시즌의 엔트리를 좀 늘리는 게 어때? 이 얘기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굉장히 재밌는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주로 이제 현장을 다니면 네네.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제 투수 때문에 사실 이 그렇죠.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렇죠. 예. 불펜 투수 소모 심해지고 또 선발 투수가 아무래도 한국 프로야구가 적다 보니까 그렇죠. 예. 한두 명 정도 엔트리를 좀 늘려서
경기의 질을 향상시키자고 하는데요. 사실은 찬성과 반대 의견이 지금 좀 팽팽하게 지금 붙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근본적인 얘기는 144경기가 굉장히 많다. 차라리 144경기 경기 수를 줄이지 못한다면은 엔트리를 늘려달라. 뭐 스폰서도 있고 뭐 중계권 뭐 그렇죠. 복잡한 문제가 있으니까 144경기가 너무 많기는 한데 그걸 못 줄이면 차라리 엔트리를 늘리는 그 얘기가 사실은 거기서부터 출발점이라 봐야 될 것 근데 같아요. 이 얘기는 사실 뭐 1, 2년 된 게 아니라요. 맞아요. 예전부터 네. 많이 네, 나왔던 오래됐죠. 이야기예요. 네, 4, 5년 전부터 2015년도부터 이제 KT가 1군에 들어오면서 경기 수가 이제 144경기로 확정이 그렇죠. 됐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사실 나오진 않았어요, 많이. 그런데 경기를 이제 치르다 보니까 이게 정규 시즌 144경기가 너무 많다. 예, 체력적으로 좀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엔트리를 좀 늘려야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뭐 이런 얘기가 1, 2년 동안 나온 게 아니라 최소한 지금 나온 지가 거의 한 10년째 오래됐죠. 지금 얘가 나오고 10년씩이나 있는 거예요. 됐나요? 그렇죠. 2015년도에 KT가 그렇게 들어오면서 됐나요? 10개 구단이 확립이 됐으니까요. 예, 되게 오랫동안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 근데 아직까지 사실은 결정이 어떤 결론이 난 얘기는 사실은 아닌데 아까 김동완 기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계시고 반대하는 입장도 분명히 있습니다. 뭐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을 수가 있는데 반대하는 입장, 찬성하는 입장 어떤 입장이 주로 팽팽하게 좀 맞서고 있나요? 일단 구단 측에서는 비용 문제, 일단 제가 반대 의견을 구단의 입장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구단은 FA가 양산이 되고 또 추가 비용 문제. 예를 들면은 한두 명이 늘어나면 원정 갈 때 호텔을 더 예약하는 이제 근본적으로 이렇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요. 이제 야구인들 사이에서 나오는 얘기는 투수가 늘어날 경우에 경기 시간 지연 오히려. 문제가 있습니다. 투수를 예를 들어서 한두 명을 하게 되면 한 경기에 투수 교체를 한두 번 더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경기 시간 지연인데요. 올 시즌에 내년에 피치 클락이 제가 알기로는 99% 지금 도입이 되는 이유인데 피치 클락이 경기 시간을 단축시키는 건데 이 엔트리 확대는 경기 시간이 늘어난다고 해서 조금 상충되는 면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단 쪽에서는 반대를 하고 이제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투수가 만약에 올라오는 구단들 특히 뭐 LG라든가 기아처럼 선수층이 두터운 구단 같은 경우는 괜찮은 투수가 올라오게 되면 좀 양질의 경기를 볼 수 있다. 지난번에 기아 타이거즈가 두산하고 할 때 어마어마한 그 불명예 기록을 그렇죠. 한번 쓴 적이 있잖아요. 예. 보통 그럴 경우에 이제 야수가 등판하게 되는데 그렇죠. 그렇지 않고 투수가 등판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질 수 있는. 이게 지금 구단이 아까 뭐 김 기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추가 비용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이게 뭐 한 명이 엔트리에 들어오면 추가로 들어가는 금액이 제가 몇 년 전에 들었던 이야기인데 한 5천만 원 정도가 이제 들어간다고 해요. 엔트리 한 명 연봉 늘리면은 이외에. 맞습니다. 엔트리 한 명 그 늘리면 선수가 이제 뭐 호텔 쓰고 뭐 이런 비용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추가 비용 이거 사실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게 어떤 생각이냐면 지금 아시아 쿼터제가 들어오려고 지금 그렇죠. 그 이야기들이 준비도 하고 많습니다. 있죠. 그럼 맞아요. 결국에는 그것도 추가 비용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이거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FA가 양산되면 뭐가 되겠습니까? FA 선수가 많이 나면 뭐가 되겠어요? 몸값이 안정이 되겠죠. 조금. 오히려 선수들이 많이 나오면 몸값이 안정될 수가 그렇죠. 있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예.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지금 포스트 시즌 제도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부터 30명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엔트리가 늘어나는 부분은 아시아 쿼터제가 만약에 확정이 되고 그러면 국내 선수를 한 명 더 넣어서 지금 28명인 엔트리를 30명으로 가는 거 저는 충분히 괜찮다고 봐요. 30명 꽤 많이 늘린 건데요. 그러니까 28명에서 지금 이제 2명 늘어나는 거죠. 2명이면 근데 아시아 쿼터제가 만약에 올해 만약에 확정이 되게 되면 결국에는 그럼 28명 그럼 국내 선수가 한 명 빠져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그거는 약간 뭔가 앞뒤가 안 맞는 처사라고 생각이 되면 국내 선수가 오히려 피해를 볼 수 그렇죠.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플러스 1을 늘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아시아 쿼터제도 늘렸으니까 국내 엔트리도 한 명 늘려서 딱 늘렸어요. 30명. 지금 어떻게 보면 포스트 시즌이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게 저는 굉장히 합리적이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아시아 쿼터와 맞물려서 한번 그렇죠. 확대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네. 필요는 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구단에서 말하는 어떤 그 비용적인- 비용이 문제된다 이런 것들은 비용이 문제되면 아시아 쿼터제도 사실 만들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런데 아시아 쿼터제를 지금 구단에서 구단들이 합의를 해서 지금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비용이 늘어나는 거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거든요, 사실. 예. 물론 이제 저도 장 의원 의견에 일부 동의를 하고요. 또 이제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일부 구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개 구단 체제에서 지금 경기력도 조금 예를 들어서 이제 정말 실책이 많이 나오거나 투수의 그 퀄리티로 봤을 때 프로의 품질에 조금 못 미치는 경우도 있는데
2군에서 한두 명을 더 올리게 되면 경기의 그 수준이 조금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거다. 차라리 아시아 쿼터수를 개방을 하려면 하는 거지. 엔트리를 확대해서 2군에서 선수를 올리게 되면 경기의 품질 저하가 더 우려된다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만약에 엔트리가 늘어났어요. 엔트리가 늘어나서 한 명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그 선수를 바로 주전으로 쓸 수 있는 선수가 엔트리에 들어온다고 생각은 안 하고 그냥 경기 후반이라든가 진짜로 뭐 점차가 많이 벌어졌을 때 좀 운영의 폭이 넓어질 수 그렇죠. 있다. 운영의 폭이 넓어진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엔트리가 늘어난다고 해서 갑자기 뭐 이 선수가 올라와가지고 경기의 질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기는 사실 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 제가 봤을 때. 자칫하면 빈익빈 부익부가 일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 게 뭐냐면은 그 이주영이라든가 손호영 선수가 옮기고 나서 팬들이 그런 얘기했잖아요. 도대체 LG의 2군에는 어떤 선수들이 있길래 저 선수들이 당장 옮기자마자 주전을 하느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아까 김 기자도 얘기했던 것처럼 LG라든가 기아라든가 퓨처스가 꽤 강한 뎁스가 두꺼운 팀들은 오히려 엔트리가 확대되면은 그렇죠. 땡큐죠 사실은. 2군에 좋은 선수들이 많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2군이 약간 빈약한 팀들은 오히려 늘려봤자 아까 김 기자가 걱정했던 것처럼 오히려 경기의 질이 더 떨어질 수도 있는 약간 빈익빈 부익부가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시아 쿼터와도 좀 연관될 수가 있고 이건 고민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아시아 쿼터제가 정확하게 만약에 먼저 그게 이제 정립이 되고 만약에 확정이 된다고 한다면 저는 엔트리 늘리는 거는 저 같이, 충분히 같이 생각이 들어오겠다. 거기서 하게 되면 저는 뭐 그러니까 퓨처스에 있는 선수들 뭐 그 많은 선수들이 한 자리지만 그렇죠. 분명히 동기부여가 전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선수들이 올라와서 1군의 무대에 어떤 그 경기의 질을 하락시킨다? 몰라요 그거는. 왜냐면 그 이주영 같은 선수가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거니까. 그 선수가 만약에 올라왔는데 알고 봤더니 나는 1군에 맞는 체질이네. 진짜 잘할 수도 있어요. 야구는 모른다니까 스포츠는. 예, 그러니까 어떤 돌발 상황이 벌어질 수 있고 어떤 변수가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하게 엔트리 늘린다고 해서 그 올라온 선수가 때문에 경기 질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기 사실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 아시아 쿼터가 생기면 어떻게 보면 국내 선수가 역차별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국내 선수에게도 기회를 한 자리 주는 거는 충분히 얘기가 될 법한 그런 상황이 아닐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시아 쿼터와 연관시켜서 얘기를 해보자. 뭐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예,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사실 근데 되게 이게 유익한 게요. 맞아요. 이 엔트리 숫자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야구에서는 엔트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아마 김경문 감독이나 이승용 감독도 운영을 하다 보니까 투수 한두 명이 더 필요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맞습니다. 그 기자들한테 언급을 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또 현장이라든가 또 프런트 입장 또 구단 팬들의 입장을 이거는 정말 중지를 모아서 그럼요. 지혜를 한번 모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연 이 논의가 어떻게 이어질지 또 어떻게 결론이 날지 궁금해지는데 아마 심도 깊게 좀 논의할 부분은 분명히 있는 어떤 주제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새로운 소식이 있다면 야구 참견에서 발빠르게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트리 확대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 야구의 참견 너튜브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오늘의 주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고민 중독 외국인 선수 재계약. 자, 지난주 참견을 했었던 골든글러브와 마찬가지로 시즌 후반이 되면 팬들이 궁금해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외국인 선수에 관한 얘기입니다. 외국인 선수 재계약에 관한 얘기가 되겠는데요. 뭐 당연히 무조건 잡아야 되는 선수도 있고 고민 중독에 빠지게 되는 선수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글쎄 고민이 좀 어느 정도 결론이 났을까요? 각 구단들 좀 답이 좀 나왔을까? 어떻게 보세요? 아직도 고민 중인 데가 많겠죠? 제가 봐서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결론이 났을 거다? 저는 거의 다 결정이 났다고 보고. 아, 그래요? 네. 저는 뭐 크게 고민을 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뭐 외국인 선수들, 뭐 국내 선수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이게 시즌 마지막에 이제 어떤 활약을 펼치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외국인 선수 특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재계약이 걸려 있고. 그럼요. 특히 이제 포스트 시즌에 들어가게 되면 그렇죠. 포스트 시즌에서 과연 어떤 활약을 펼치느냐. 외국인 선수 재계약에 굉장히 큰 그럼요. 퍼센테이지를 할애가 되거든요. 그럼요. 이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그 부분을 좀 제외하고 난다면 나머지 것들은 그렇게 크게 제가 봤을 때 고민하지 않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결론이 나 있을 결정이 것 나 있을 것 그러나 같아요. 남은 한 30경기 정도 그리고 또 포스트 시즌에 가는 팀들은 그 포스트 시즌에서 과연 어떤 활약을 그렇죠. 하느냐 요거에 따라서는 약간 바뀔 수가 있다. 알겠습니다. 외국인 선수에 대한 팬 여러분들의 생각도 과연 어떨지 한번 궁금한데요. 이 KBSN 판정단은 어떻게 평가를 했는지 의견을 들어보고 참견을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계약해야 한다는
동그라미 애매하다는 세모 재계약을 해서는 안 된다. X 아주 간단합니다. 동그라미 세모 X 간단하게 판정단의 평가를 저희가 한번 살펴보고 여러분은 동의하시는지 아니면은 동의하지 않는다. 또 다른 의견이 있다. 언제든지 댓글로 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서는 세 팀, 네 팀 이렇게 나눠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위권 네 팀, 중위권 세 팀, 상위권 세 팀 이렇게 나눠서 설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위권 네 팀의 결과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롯데, NC, 한화, 키움의 외국인 선수 평가가 되겠습니다. KBSN 판정단의 평가 하위권 네 팀 외국인 선수 재계약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원 동그라미, 전원 X가 나올 수가 있죠. 이 색깔이 칠해져 있는 부분이 전원 동그라미 부분이 되겠습니다. 롯데는 레이에스가 전원 동그라미를 받았고요. NC에서는 하트 그리고 데이비슨이 전원 동그라미. 한화에서는 전원 동그라미를 받은 선수는 없고요. 키움은 헤이수스와 후라도 두 선수 모두 전원 동그라미를 받았습니다. X가 좀 많이 확실히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위권 팀들이라 그런지 X가 좀 많이 보이는 것 같고 요키진 선수가 사실은 많이 던진 건 아니었습니다만은 좀 약간 좀 부정적인 평가들이 많이 나왔네요. 두산이 먼저 이제 뭐 영입을 한 해 만에 참 이야기가 많았는데 결국 그 NC 다이노스가 그 카스타노 선수를 방출시킬 때도 약간 의외였거든요. 좀 그러니까 그렇죠. 후반기 세 경기 성적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퇴출을 시켰지만 카스타노가 전체 시즌으로 본다고 한다면 그렇게 안정감이 떨어지는 투수가 아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결국에는 요키시 선수를 영입을 했다는 거는 요키시의 어떤 그 KBO 리그 경험 이런 것들 그리고 뭐 포스트 시즌에 또 진출을 많이 했으니까 키움 자체가 거기에 대한 어떤 기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요키시가 사실 이렇게 사실 점수를 많이 주고 이럴 줄은 사실 저는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또 다른 편으로 또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5년째 하고 이제 다시 어떻게 보면 다시 돌아온 게 6년째잖아요. 그렇죠. 그럼 켈리 같은 경우에도 5년, 6년 하다가 지금 다시 방출이 된 상황이라 외국인 투수가 이제 국내 선수들에게, 국내 타자들에게 사실 많이 익힐 때가 많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다가 요키시 선수는 9위로 승부한 선수가 그렇죠. 아니다 예. 보니까. 그런데 9위 자체도 떨어졌어요. 9위 자체도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9위가 떨어지면 재구도 다시 떨어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9위가 떨어지면 9위로 믿고 좀 약간 그냥 밀어넣는 것도 있어야 되는데 9위가 떨어지다 보니까 계속 끝에만 보고 이제 피칭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조금 더 어려워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그 요키시 선수는 이제 2경기 던졌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거는 사실상 대실패작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저는 실패작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세모를 놨는데 요키시는 윤희상 위원이랑 저만 세모 놨군요. 네. 그러니 괜히 X를 할 것 같아요. 세모를 놨는데 네. 요키시기 때문에 저는 2경기밖에 안 던졌기 때문에 앞으로 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많은 분들이 X를 선택. 김동희 기자도 X 선택하셨죠? 예, 저 X 했는데요. 예. 이거 뭐 작가님이 자료를 주는데 요키시 자료는 아예 주지도 않고 지금 보니까 뭐 두 경기 던졌다고 뭐 거의 그 요키시 선수에 대한 자료 근데 너무 못 던졌기 때문에 그런 거 같고요. 결과가 너무 안 좋았으니까 예, 어쨌든 요키시 간에. 선수가 남은 기간 좀 많이 좀 회복을 했으면 하는 바람은 전 있습니다. 롯데 같은 경우에는 반지, 윌커슨, 레이에스 모두 긍정적인 평가입니다. X가 사실은 반지도 그렇고 윌커슨도 그렇고 아예 없고 그렇죠. 반지 유지현 위원이 세모, 윌커슨 유희관 위원이 세모를 주셨고 레이에스는 전원 동그라미 받았습니다. 유지현 위원하고 유희관 위원은 굉장히 냉정하신 굉장히 분이에요. 보는 눈이 얼마나 높으시면은 뭐 유지현 의원님은 저기 반지 이제 부상 때문에 부상 때문에. 이제 세모를 준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윌커슨의 유희관 의원의 세모는 늘 유희관 의원은 세모를 남발했기 때문에요. 이건 뭐 신뢰할 수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늘 남발을 했어요. 아니 뭐 진짜 5강 항상 애매해. 그래서 5강 뽑은 거 3팀씩 뽑고 이랬어요. 유희관 의원님. 와 그렇게 본다면 윌커슨도 또 올 동그라미로 봐야 된다. 그럼요. 윌커슨이 지금 리그에서 2년 그러니까요. 가장 많이 수화를 하고 있고 시즌 초반에는 안 좋았지만 지금도 확실한 뭐 필승 카드 윌커슨 나가면 무조건 이길 거야 이건 아니지만 그래도 안정되게 경기를 사실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저는 사실 레이에스 가지고 약간 고민, 당연히 동그라미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약간 고민했던 게 뭐냐면은 그 김태형 감독이 그 시즌 초에 뭐라 그랬냐면은 홈런 칠 선수가 없다. 롯데는 홈런 칠 선수가 없다. 그리고 거기다 성담장까지 지금 쌓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홈런 비율이 더 떨어지네. 팀 홈런이 95개인가 밖에 안 될 거예요. 아마. 예. 맞아요.
그렇다면 한 번은 고민은 할 것 같아요. 외국인 선수가 그렇다면 여기서 홈런 타자를 한번 영입하면 어떨까라고 고민을 한번 할 거는 같아요. 근데 레이에스를 근데 그러기는 레이에스가 너무 잘하긴 잘해. 너무 잘하는 네. 거예요. 레이에스 예. 못 바꾸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사실 뭐 타격 뭐 에버러지라든가 네, 뭐 그렇죠. 안타라든가 그러니까요. 예. 스위치인데 이게 좌우 밸런스도 엄청 좋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상 바꾸기가 쉽지 않죠. 제가 예전에 봤을 때. 말씀드렸지만 사실 그 한화가 오그레디 선수 다음에 네. 레이에스 선수를 데려오려고 했었어요. 생각은 하고 작년에. 있었군요. 그런데 이제 기다렸다가 지금 페라자로 간 거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요. 페라자 선수도 다 잘하지만 한화가 레이에스 선수를 했어도 괜찮지 않을까 그럴 정도로 레이에스 정도면 저는 아유. 레이에스가 좌우 밸런스도 너무 좋고요. 골든글러브 정도의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만약에 버닝하면 200안타 가까이 지금 칠 수 있는 시즌이기 때문에 레이에스를 재계약을 안 한다. 이거는 엄청 모험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롯데 자체가 좀 아쉬운 게 레이에스가 홈런 12개인데 팀 내 홈런 1등이 손흥민 13개예요. 이거 중간에 사실은 아쉽죠. 그런데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을 하면 만약에 김태형 감독이 진짜 홈런이 안 나와서 걱정이라고 한다면 펜스를 낮춰야 돼요. 성담장을 무너뜨려야 된다. 그리고 펜스 당겨야 됩니다. 저는 오히려 그게 낫지. 그놈의 펜스는 매년 땡기고 매년.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그게 낫지. 아, 그런가요? 그럼요. 만약에 이거 되게 중요한 지금 야구장이 굉장히 커진 상태잖아요. 엄청 커진 거죠, 근데 사실은. 만약에 진짜로 미국에서 홈런을 많이 때리는 타자 와서 홈런 못 때릴 수도 있어요. 그럴 바에는 확률을 높이는 게 낫다는 거죠. 차라리 구장을 선보는 게 나을 수도 구장 있다. 손 보는 게 오히려 낫죠. 제가 봤을 때 담장을 낮추든가 패스를 당기든가 해서 예. 오히려 홈런을 많이 때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 게 저는 오히려 더 필요하다고 봐요. 차라리 그게 낫다. 네, 그러면 레이에스도 제가 봤을 때 그냥 쉽게 20개 때릴 겁니다. 손호영, 전준우 만약에 뭐 한동희 와서 뭐 한동희 잘 모르겠어요. 상무에 갔으니까 20개. 상무에 있으니까. 네, 근데 만약에 구장을 손본다고 한다면 네. 뭐 많이 맞겠죠. 그렇죠, 네, 그렇죠. 치는 만큼 많이 맞겠지만 결국에는 일단은 치는 게 중요하잖아요. 맞는 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구장을 손봐야죠. 제가 봤을 때. 좁히지 못한다면 담장이라도 깎아야 되는 게 철망이라도 사실 네, 걷어야 되나. 그거 걷어가지고 해야 되는 게 금요일 날도 황성빈 선수가 밀어서 쳤는데 이 좌측 담장 꼭대기에 맞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황성빈 선수 그 다부진 체격에 지금 장타력도 되게 좋아졌는데 그 선수도 홈런을 하나 놓쳤다. 이런 거는 팀 전체로 너무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저는 담장을 좁히는 게 비용이 많이 들면 대공사가 또 들어가야 네, 되는 거죠. 담장이라도 깎아야 될 것 같아요. 그 진짜. 철망으로 올려놓은 거잖아. 철망으로 올렸죠. 그거 걷어. 그 철망 걷어도 그게 그러니까. 지금 거의 한 5m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 관중석과 연구가 이렇게 붙어 있는 상황이라 그게 또 위험 부담이 또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냥 오히려 저는 뭐 후쿠오카의 페이페이 돈처럼 네. 앞에다가 이제 이대호 선수 있을 때 그렇죠. 그 옛날에 엑스존 네, 잠실 LG 엑스존. 만약에 진짜로 엑스존 마련하면 좋죠.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앞에 뭐 펜스를 너무 막 당기라는 얘기가 아니라 조금 당겨서 펜스를 지금 있는 펜스 높이보다 조금 낮춰서 앞에다가 하게 되면 망에 맞고 떨어지면 홈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야구장을 조정하는 게 맞지. 차라리 그게 낫다. 제가 봤을 때 그게 오히려 확률상 더 저는 홈런을 많이 때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이게 선수를 되게 찾아가지고 중요해요, 이거. 홈런을 많이 때리기 위해서 뭐 타격 메커니즘을 바꾼다? 이게 성공률이 몇 %나 된다고 보시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 환경적으로 뭔가 바꾸는 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NC의 사실 데이비슨 선택이 그 전까지는 사실 OPS형을 원하다가 그렇죠. 홈런 타자로 바꾼 거 아니에요. 이 NC는 성공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NC는 이제 손아섭과 박건우 선수를 영입을 하면서 양의지가 떠나면서 그러니까요. 홈런을 때릴 수 있는 타자가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강인구 감독이 해봤단 말이에요. 어려운 거죠. 왜냐면 홈런이 주는 매력이 분명히 있거든요. 한 방에 주는 매력이. 근데 그거 없이 해보다 보니까 이게 홈런 타자가 없다는 게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라고 해서 사실 데이비슨 선수 홈런을 많이 때리는 선수 영입을 한 건데 사실 그게 통한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시즌 초에 저희가 그런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이제 OPS형 타자가 KBO 리그의 현재 유행처럼 외국인 타자로 되어 있는데 의외로 반대적인 어떤 성공률이 좀 떨어질 수도 있는 어떤 그 데이비슨 선택을 한 것이 과연 잘 통하겠느냐 했는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성공이라고 봐요. 뭐 팀 성적과 상관없이. 그렇죠. 예, 일단은 뭐 어쨌든. 창원 NC파크가 우타자에게 유리한 구장이잖아요. 홈런도 또 많이 나오는 구장이고,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제가 봐서 데이비스 선수가 지금 홈런 1위를 달리고 있으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뭐 최근 야구 트렌드가 외국인 선수가 OPS형 타자를 많이 구하고 그렇게 원한다고 현장에서 생각을 하지만 그거는 선수 구성에 따라서 저는 달라질 수 있다고 봐요. 국내 선수 구성에 따라서 네. 달라질 수 있다. 그러니까 팀이 만약에 진짜 그렇지. 홈런 타자를 원하면 그렇죠. 홈런 타자를 데려오면 되는 거고 예. 만약에 뭐 국내 선수들이 홈런을 많이 때리는 타자가 그래도 질비에 있다 팀에
그러면 OPS형 타자를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한화 얘기를 해볼까요? 한화 바리아 와이스 그리고 페라자가 되겠는데 와이스 선수는 굉장히 평가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세모가 한 4분 정도. 박용택, 류지현, 전준호 위원이 세모. 윤세호 기자도 세모로 줬군요. 바리아는 좀 의견이 좀 많이 갈리고 있는 거. 거의 다 X군요. 네, 거의 다 김도환 기자가 세모로 줬군요. 네. 오. X에 가까운 세모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죠. X에 가까운 그렇게라고 세모라고 봐야죠. 봐야겠죠. 최근에 사실 너무 안 좋긴 하고 그렇죠. 있거든요. 예, 예. 근데 물론 이제 토요일 경기에서 지금 토요일 경기에서 바리아 선수가 어느 정도 회복은 좀 했어요. 근데 최근 한 달간의 퍼포먼스 자체가 너무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화 이글스가 고민이 너무 깊을 것 같은데 지금 ERA가 5.17, 5점대까지 지금 치솟았거든요. 지난 토요일 날은 그래도 괜찮았죠. 네. 토요일 날 경기는 괜찮았어요. 문학에서 좀 잘 던졌고 나머지가 지금 굉장히 좀 미흡하고요. 네, 구종이 사실 단조로워요. 근데 네, 불펜만 하던 투수다 보니까. 네, 구종이 단조롭고 좌타자 피안타율도 확실히 높고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바리아 선수가 제1구종이 사실 포심이 아니라 슬라이더입니다. 슬라이더를 더 많이 던져요. 슬라이더거든요. 맞아요. 근데 자기가 제1구종이라고 던지는 그 슬라이더의 피안타율은 저는 리그에서 통할 거면 최소한 2할 오픈 아래는 돼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지 리그에서 그 슬라이더에 대한 구종이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바리아 선수의 슬라이더의 피안타율은 우타자 2할 8푼 6이고 좌타자 2할 7푼 5입니다.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제2구종이라고 치기에는 가장 잘 던지는 변화구라고 치기에는 구종 자체 피안타율이 너무 높아요. 그렇죠. 그런데다가 사실 리그에서 좌타자를 못 잡아내면 어렵다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우투수가 좌타자를 잡아내려면 체인지업이 좋아야 되는데 결국에는 체인지업에 이 좌타자 피안타율이 3할 8푼 2이에요. 22.9%를 던지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좌타자에게 3할 1푼 8리인데 슬라이더도 안 먹히고 체인지업도 밋밋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리그에서 바리아 선수는 성공을 거두기가 앞으로도 어렵다는 결론이 사실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특별한 자기가 뭐 어떤 부지를 하나 연마해가지고 뭐 황골탈퇴하지 않는 이상은 나와 있는 기록으로는 사실상 리그에서 적응을 하기가 뭔가 타자들을 잡아내기 어렵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파라자 어떻게 보세요? 파라자가 저는 사실은 약간 좀 그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파라자 선수에 대해서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왔네요. 그러니까 아마 첫인상이 너무 강했기 때문일 거예요. 그런가요? 시즌 초반에. 네. 예, 하나가 뭐 7연승 거둘 때 부산 너무 전까지는 좋았고. 엄청났었잖아요. 네, 좋았고. 그런데 확실히 뭐 수비에서 좀 약점을 보이고 있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김경문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는 그래도 이제 약간 페레자가를 보는 시각이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예, 뭐 경기에서 중간에 막 빼버리고 그러니까요. 하다 보니까 뭐 충격요법도 이제 가는 것 같은데 글쎄 저는 굉장히 젊은 선수고 이제 KBO 리그 만약에 내년 2년차가 되면 그리고 이제 2년차가 되게 되면 그래도 한 시즌 그 경험했던 게 저는 페레자 선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만큼 매력이 좀 있는 선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매력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팀에 주는 또 메시지도 굉장히 또 퍼포먼스도 굉장히 또 세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확실히 좀 봐야 되는 상황이라 저는 페레자 선수는 동그라미. 한 번쯤 정도는 동그라미 더 주잖아요. 기회를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저랑 윤세호 기자가 X로 줬군요. 네. 예, 그리고 박용택, 유지현, 그리고 전준호 의원이 세모, 윤희상, 동그라미, 김태균 의원도 동그라미. 김태균 의원 동그라미 좋네요. 알겠습니다. 김두환 기자가 세모로 줬군요. 예, 저는 타율이 일단 지금 2할 8푼대까지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졌어요. 너무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떨어졌고요. 네. 그리고 시즌 초부터 계속 이슈가 됐던 이 수비 불안 문제가 좀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남은 한 달 반 이거를 보고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 리드오프도 사실 적응을 못해서 결국 리드오프 자리도 좀 약간 좀 빠져 있는 뭐 그런 상황이 아닌가 보이는데 파라자 선수가 조금 더 일단은 지켜봐야 될 예. 것 같습니다. 예. 키움의 헤이수스 후라도는 뭐 얘기할 게 있어요. 너무 뭐 두 선수는 완벽한 선수라서 이 선수들은 뭐 진짜 리그에서 가장 그럼요. 그 완벽한 지금 원투 펀치가 맞습니다.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도슨도 예. 여기까지 있었으면 두 선수 그렇죠. 세 명 모두. 아니 도슨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십자인 때 다쳐가지고 지금 뭐 그러니까요. 미국으로 간 상황인데 아마 제가 봐서 재계할 겁니다. 다시 데려올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요. 근데 십자인 되면 시간이 꽤 걸릴 때 내년 시즌 초에 데리고 올 수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손아섭 선수 같은 경우에도 뭐 십자인대가 끊어진 게 아니니까 네. 뭐 부상 치료를 뭐 하게 되면 3개월에서 4개월 이 정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도슨 선수도 이제 완벽하게 뭐 십자인대 파열이라고 이제 그 의학적으로 나온 게 아닌 상황이라 그러면 재활로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스프링 캠프 통해서 내년 시즌 다시 복귀할 가능성이 저는 높죠. 왜냐하면 성적이 워낙 괜찮기 때문에. 워낙 뭐 네, 인기도 그럼요. 많은 선수 그렇죠. 매력 있고 삐끼삐끼 내년에 또 한번 보나요? 탕으로 한번 내년에 또 한번 알겠습니다.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가 많이 남아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아직은 모르는 시점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 선수들의 활약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과연 외국인 선수들이 순위를 바꿔놓는 활약으로 내년에도 만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중위권 팀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KBSN 판정단의 평가 중위권 세 팀의 외국인 선수 재계약 결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두산입니다. 브랜든 선수는 X가 많이 나왔습니다. 말라조빅 선수는 동그라미와 세모가 계속 겹치고 있는 상황이고 제라드는 뭐 모두 올동그라미가 나왔습니다. SSG의 그 앤더슨은 올동그라미, 엘리아스도 X가 좀 많이 보이는군요. 에레디아는 거의 동그라미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KT의 벤자민 쿠에바스도 동그라미와 세모가 약간씩 겹치고 있고 로하스는 올 동그라미를 받았습니다. 혼전을 거듭하고 있는 중위권이다 보니까 외국인 선수들의 활약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X가 조금씩 이제 보이기 시작을 했고 특히 두산의 브랜드는 오기는 오는 거죠 지금 어떻게 되는 일단은 건가요? 아니 구단에서도요 명쾌하게 얘기를 잘 안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프긴 아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상 리포트를 계속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는데 시라카와 선수 할지 안 할지 고민 중이다라고만 지금 공식 입장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봐서는 어깨 통증 계속해서 남아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시라카와가 지금 계약을 한다 하더라도 포스트시즌 못 뛰잖아요 시라카와는. 그렇죠. 못 뛰죠. 못 뛰죠. 그렇기 그러면은- 때문에 네. 아마 브랜든으로 언젠가는 가야 될 건데 그렇다고 하면 근데 중간에 이렇게 2달 정도를 이탈을 하게 되면 재계약은 힘들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X를 했습니다. 재계약 안 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지금 엔트리 빠져 있는 날짜가 61일이거든요. 그렇죠. 브랜든 선수가. 그럼 2달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브랜든 선수가 만약에 지금 10경기를 지금 못 뛴 거 아니에요? 간단하게 시즌 보면. 반을 못 뛴 거예요. 그렇죠. 네. 7승 4패 3.11이니까 성적은 좋아요. 근데 만약에 두산이 지금 61승 55패입니다. 성적이 괜찮죠? 네, 왜냐면 5강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만약 브랜든 선수가 있어서 10경기를 소화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또 달라졌겠죠. 반타적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두산이 66승을 할 수 있다는 지금 간단한 결론이 나오는데 그러면 리그 2위입니다. 그러니까 브랜드의 공백이 그만큼 큰 그만큼 거예요. 컸다. 네. 이게 외국인 선수가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헤이수스와 호라도가 그만큼 리그에서 성적을 내면서도 굉장히 인정을 받는 게 로테이션 한 번도 그러지 그러잖아요. 않았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외국인 선수들에게는 점수를 조금 내주고 이아래가 조금 올라도 로테이션을 정말 빠지지 않고 꾸준하게 지켜주는 게 첫 번째라고 보거든요. 성적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네. 그런 거로 봤을 때는 브랜든 선수는 만약에 또 재계약을 하게 되면 내년 시즌 어깨가 또 고장이 어떻게 날 될지 가능성이 모르는 거죠. 높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또 이 선수가 빠진 상태에서 또 엔트리 조정을 해야 되고 선발 로테이션 조정을 해야 되고 이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뭐 브랜든 선수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있었을 때 좋은 성적이 나겠지만 없는 경우가 더 많아질 수 있으니까 팀 성적이 또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 위험 부담을 가져가기에는 브랜든 선수의 부상은 사실 너무 길다. 8월 중순이니까요. 정규 시즌이 이제 9월 이제 말에 끝나니까 그러면 벌써 한 45일 정도의 시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두산이 이제 몇 위로 이제 포스트시즌 진출하냐에 따라서 조금의 여유가 더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한 50일 정도를 잡으면 지금 빠진 날짜도 엄청나게 길기 때문에 저는 돌아올 가능성은 전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돌아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되면 정규 리그를 시라카와가 뛰고요. 그렇죠. 가을 야구를 브랜든이 뛰는 이런 사태까지도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하여튼, 이 야. 8.15 규정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참 묘하게 잘 만들어놨다고도 볼 수 있는 게 이 시즌 막판에 교체해서 가을 야구 뛰는 건 사실 좀 그렇거든요. 입장. 그렇다 그렇죠. 보니까 지금 현재 두산 베어스 입장에서는 시라카와 선수를 연장하게 되면 9월까지 시라카와가 뛰고 가을 야구를 브랜든이 뛰고 이런 것까지도 지금 감안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을지 이것도 좀 지켜봐야 근데 될 것 지금 같아요. 두산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다는 거는 뭔가가 있는 거고요. 뭔가가 있고 네. 그리고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번 들어올라다가 못 또 들어와. 한 번 지금 또 한번안 됐잖아요. 부상 때문에 빠진 엔트리 복귀가 안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더 조심스러운 거죠. 일단 시라카와 선수가 연장을 하게 되면 시라카와 선수가 정말 이번 지난 등판 때 엄청나게 잘 16일 던졌거든요. 등판 잘 던졌죠. 예, 네. KT 상대로 거의 뭐 완벽에 가까운 피칭을 보였기 때문에
일단 당분간은 시라카와 선수한테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발라조빅 선수는 세모와 동그라미가 약간 좀 겹치네. 약간 반반의 의견이 좀 나뉜 것 같습니다. 발라조빅은 거친 면이 좀 있는 선수이긴 한데 글쎄 조금 더 지켜보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의견이 조금씩 나뉘는 것 같습니다. 제라드는 뭐 오자마자 벌써 홈런 6개 치고 있으니까 네. 올 동그라미 벌써 나왔습니다. 저는 그 대체 선수로 들어와서 야수가 이렇게 빨리 적응하는 선수가 과연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특히 제가 15경기만에 홈런 6개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실 뭐 그 구단 관계자한테 물어본 적이 있는데 그 외국인 투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빠르게 교체를 할 수 있지만 타자는 굉장히 어렵다고 이야기를 적응 했어요. 기간이라는 게 필요하다. 적응 기간도 있는데 ABS 때문에 ABS 적응하는데 타자가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할애가 될 것이다라고 해서 사실 타자들이 만약에 엔트리가 바뀌어서 새로운 선수가 오게 되면 굉장히 고전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무슨 고전은커녕 무슨 그러니까요. 15경기에 2루타 7개, 홈런 6개, OPS가 1.338입니다. 그러니까요. 타율이 4할 7리예요. 그러니까요. 와, 이게 이거 보니까 이 선수가 그 노볼, 그다음 원볼, 투볼, 그러니까 빠르게 엄청나게 공략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ABS 때문에 그 변수를 아예 없애버리는 것 같아요. 아예 느낌이. 빠른 공략을 예, 하니까. 예, 예. 그 공략을 해서 12타수 8안타니까 홈런 2개 10타점입니다. 엄청나네. 그러니까 공략 굉장히 홈런도 많이 때리고 장타도 많이 때리고 굉장히 적극적인 타자죠. 그러니까 야. 이런 걸로 인해서 ABS에 대한 어떤 그 변수 이런 것들을 조금 지운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전략도 잘 세웠다고 네, 봐야겠네요. 저는 그렇게 전략도 생각이 좀 잘 세운 것 들더라고요. 같습니다. 어쨌든 브랜든 발라조빅 그리고 제라드까지 두산 얘기를 해봤고 랜더스 얘기를 좀 해볼까요? 앤더슨은 뭐 의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워낙 좋은 공을 던지고 구위 자체가 워낙 앤더슨 선수가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근데 엘리아스는 좀 의견이 갈렸습니다. 엘리아스는 X가 조금씩 보이네요. 장성호 의원 X, 류지현 의원 X, 윤희상 그리고 유희관 의원도 X, 저도 X, 김도환 기자도 역시 X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 부상으로 돌아와서 기대를 했습니다만은 약간 좀 기대에 좀 미치지 못한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뭐 브랜든 선수도 마찬가지고 뭐 엘리아스 선수도 마찬가지고 건강하면 참 좋은 투수들이에요. 그런데 부상이 일단 많았고 엔트리를 이제 비운 날짜가 이제 많다 보니까 사실 엘리아스 선수가 또 적은 나이도 아닙니다. 그렇죠. 예. 일단 뭐 엘리아스 선수가 돌아와서 좋은 성적을 내느냐 안 내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부상으로 비운 날짜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사실 팀에서는 재계약을 주기가 굉장히 꺼려지죠. 저는 엘리아스도 그런 케이스라고 봐요. 맞습니다. 에레디아 선수 같은 경우는 윤세호 기자가 세모를 주면서 이제 올동그라미가 안 나왔습니다만 거의 뭐 올동그라미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아까 똑같은 사실은 그 롯데와 생각을 잠깐은 해봤습니다. 뭐 당연히 동그라미인데 랜더스 역시도 지금 최근에 팀 홈런이 급격하게 줄어든 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홈런 타자를 한 번쯤은 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것 같기는 한데 에레디아 퍼포먼스가 뭐 워낙 뭐 엄청나기 때문에 야, 우리 교체는 윤세호-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윤세호 기자 우리 윤세호 기자 눈 굉장히 높으시네요. 와, 에레디아 선수한테 세모요? 네. 야, 지금 대단하다. 타격 1위인데. 그러니까 근데 물론 이제 윤세호 기자 입장도 제가 짐작해 보기에는 문학이니까 홈런 타자 그렇죠. 역시 홈런에 그 대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아니, 팀 컬러를 바꾸면 돼요. 예, 그거 너무 사실 뭐 SS 랜더스가 예전부터 뭐 홈런을 많이 때리고 또 많이 때리는 구장을 또 작게 쓰다 보니까 선수들이 홈런을 또 많이 때리고 외국인 타자도 또 그렇게 많이 뽑았는데 근데 그거는 제가 뭐 가끔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그냥 팀 사정에 맞게 저는 바꾸는 게 오히려 더 낫지. 만약에 진짜로 홈런을 많이 때릴 수 있는 타자를 영입을 그게 생각처럼 안 될 수 생각처럼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아니 근데 어쨌든 문학 쓰면서 팀 홈런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는 건 사실인 그건 그렇죠.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그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는 오히려 그냥 최정 선수 보면서 마음을 좀 달래시는 게 오히려 한유섬 선수도 홈런 많이 때리잖아요. 20개 뭐 네, 넘어갔으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항상 저희가 이제 외국인은 팀 성적하고도 맞물려 있는데요. 지금 SSG가 토요일까지는 56승 57패. 5할도 붕괴가 됐거든요. 가을 야구를 못 가게 되면 SSG가 뭔가 팀 케미를 많이 바꾸려고 하지 않을까. 그렇죠.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랜더스 얘기까지 해봤고 KT 같은 경우는 로하스는 뭐 MVP 시즌을 보내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뭐 무조건 뭐 로하스는 재계약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벤자민과 쿠에바스도 사실은 매년 거의 뭐 동그라미를 거의 올동그라미에 가깝게 받는 선수들인데 올해는 약간 좀 세모가 의견이 좀 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세모가 김도환 기자 얘기처럼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 선수 모두 뭐 제 몫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보긴 어렵죠. 그렇죠. 예, 네. 평균 이하라고 봐야겠죠. 특히 뭐 쿠에바스, 그러니까 벤자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자완인데다가
사실 리그에서 굉장히 경쟁력이 저는 있는 투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그렇죠. 투구 폼도 그렇고 뭐 던지는 구질도 그렇고 그래서 바꾸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쿠에바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좀 대량 실점하는 경기가 분명히 있고 있었죠. 쿠에바스 선수가 이제 올해 6년 차거든요. 그러면 켈리 선수하고 비슷하단 그러네요.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오는 뭔가 이제 익숙함, 타자들에 대한 익숙함.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안타, 볼넷, 피홈런이 모두 상승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쿠에바스 선수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좀 많이 맞을 수도 있지만 이거는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제는 쿠에바스의 공이 읽힌다. 예, 그냥 예전처럼 진짜로 뭐 이렇게 처음 보는 공인데 처음 보는 궤도인데 이거 굉장히 보기 좀 힘든 궤도, 공략하기 어려운 궤도 이런 느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교체를 한 번쯤은 이제는 고려를 한번 해봐야 되는 시기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저희 판정단의 생각처럼 의견이 굉장히 많이 엇갈려요. 네. 지난해까지는 거의 뭐 동그라미 나왔던 선수들인데 그렇죠. 그런데 이게 확실히 갈렸어요 지금. 그게 이거 같아요. 네. 만약에 KT가 지금 5강 안에 들어가 있으면 전 재계약할 것 같아요. 5강 들어간다. 5강에 만약에 지금 있으면. 있으면. 근데 쿠에바스가 단기전에 보였던 이 느낌은 그렇죠. 이거 타이 추종을 사실 불허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느 외국인 투수와 비교를 해도 쿠에바스는 진짜 엄지척이 나올 정도의 단기전의 퍼포먼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KT가 약간 5위권에서 떨어져 있잖아요. 네. 그러면 만약에 포스트시즌 진출 실패를 한다? 그리고 내년도 뭔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만약 이런 기류가 흐른다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 쿠에바스는 교체할 가능성도 저는 어느 정도 있지 않나. 벤자민은 어느 정도 가더라도 쿠에바스는 그런 생각이 좀 교체 드는 가능성도 있다. 예. 만약에 올해 KT가 5강에 가지 못한다면은 두 외국인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팀 전체적인 칼라를 다시 한번 바꿀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인 그런 생각도 좀 갖고 있습니다. 좀 베테랑 선수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도 아마 KT는 고민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또 중위권 세 팀의 외국인 선수 재계약에 관한 얘기까지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상위권 팀들의 외국인 선수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BSN 판정단의 평가 상위권 세 팀 외국인 선수 재계약에 관한 의견이 되겠습니다. 기아, LG, 삼성 관심 가는 세 팀이 되겠습니다. 제임스 네일은 올 동그라미가 나와서 이건 뭐 당연한 거 아닌가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고 라우어 선수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다. 소크라테스도 세모가 조금씩 보이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네요. 소크라테스. 세모가 생각보다 많죠. 세모가 소크라테스가 생각보다 세모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엔스도 세모가 동그라미보다 더 많고 유이관이어는 유이관 확실히 박해요. 이게 백승 투수 아닙니까? 그런가요? 에르난데스도 약간 세모가 보이긴 합니다. 좀 더 지켜봐요. 오스틴은 뭐 올동그라미가 당연히 나왔고요. 삼성은 코너 선수가 생각보다 세모가 많아서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리고 레이에스 선수도 세모가 좀 더 많이 보이고 있고 디아즈에 대한 평가는 조금 더 미루자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일단 그럼 소크라테스 얘기 먼저 해볼까요? 소크라테스 선수가 세모가 생각보다 장성호 위원은 동그라미, 박용택 위원, 유지현 위원, 유이관 위원, 윤세호 기자가 세모 이렇게 줬고 저는 동그라미를 일단은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소크라테스 올해? 지금 소크라테스가 기록적인 면은요 다 회복을 했습니다. 타율도 지금 3할 회복했고요. 홈런 23개, 타점 79점, 그리고 OPS 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다 정상 궤도로 다 회복을 했기 때문에 지금 게다가 상승세거든요. 초반에 안 좋았을 뿐이지. 이렇게 보면은 저는 재계약이 조금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어요. 저희가 야참에서 왜 외국인 중간 점검 했었잖아요. 그 당시에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의견도 많이 나와서 교체를 그대로라도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나왔었는데 그 이후로 이후에 다 회복을 했어요. 다 회복을 했죠. 예. 근데 한 가지 재밌는 거는 소크라테스가 22, 23 시즌 모두 5월 달부터 치고 올라가기 시작을 했는데 올해는 6월 달부터 치고 올라가기 시작을 했거든요. 이제 3년 차니까 좀 여유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앞에 2년은 걱정되는 거. 그렇죠. 걱정되니까 한달 좀 빨리 정도?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내년에 재계약을 걱정되는 그렇죠. 거는 이게 회복되는 시기가 점점 늦어지면 어때? 한 달씩 아니 늦어지면 그러진 않을 거예요. 예. 앞에 2년은 뭔가 이제 우리가 얘기하면 이제 신인이라고 생각을 하면 뭔가 이제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빨리 보여줘야 됐는데 야, 내가 이제 앞으로 2년을 내가 그렇게 보여줬는데 내가 조금 늦어도 이렇게 올라오지 기다려봐. 아니 근데 그냥 처음부터 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잘하고 싶죠. 예. 올해는 또 한 달 늦게 근데 5월까지 놀다가 보세요. 근데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내년에 소크라테스 선수가 진짜 개막전부터 빵빵 칠 수도 있는 거예요. 모르니까. 예. 이건 몰라요. 어떻게 될지. 어쨌든 뭐 기록상으로는 지금 뭐 사실은 나무랄 데가 없죠. 네, 예, 뭐 너무나 됐고요. 좋은 기록을 또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토요일 경기에서 문보경 선수가 잠실구장에서 어마어마한 타구를 날렸는데
소크라테스가 아마 봄철 소크라테스였으면 그 공 못 잡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 정말 감정에 붙어가지고 그렇죠. 아주 뭐 기가 막히게 수비한 것도 있어서 수비적인 지금 면도. 수비력도 지금 회복을 거의 했거든요. 소크라테스 선수가 이제 본인 자신을 알고 있는 그 계절이 온 것 같아서 저는 뭐 응원은 세모라고 이렇게 소크라테스 하지만 저는 동그라미로 좀 바꿨습니다. 근데 이제 뭐 외국인 선수가 팀으로 봤을 때는 성적이 가장 중요하죠. 당연한 겁니다. 이건 당연한 건데 이게 사실 팬들이 생각하는 부분들도 저는 팀적으로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면 이게 소크라테스 선수의 그 응원가 자체가 왜냐면 마케팅 쪽으로 보면 지금 전국구가 돼버렸거든요. 아, 그런 면도 생각을 해야 된다. 전국구예요. 예, 지금 전국구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만약에 생각을 해야겠죠. 구단 입장에서.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네, 저는 충분히 지금쯤 생각을 해야 한다고 봐요. 지금 시기면. 예. 알겠습니다. 라우어 선수는 아직 뭐 등판 그 횟수가 많지는 않기는 한데 글쎄요. 지금 세모가 지금 일단은 많이 나왔어요. 동그라미보다는 세모가 조금 더 많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조금 지켜봐. 이거 아직 판단이 좀 빠르다고 봐야 된다. 경기 던지고 어떻게 우리가 보세요? 세모가 많이 나왔다는 거는 그러니까 라우 선수의 그 메이저리그 커리어가 36승인가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정도면 그 KBO 리그에 이제 온 선수가 이 선수가 1라운드 출신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엄청난 커리어를 사실 갖고 있는 선수거든요. 지난해 연봉이 500만 불이 넘었던 선수예요. 이 선수가.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우리가 기준점을 딱 갖고 이 선수를 봤을 때 뭐야 생각보다 별론데 이렇게 느낄 수는 있죠. 그런데 두 경기를 보고 이 선수에 대한 그 커리어를 생각을 했을 때 앞으로 더 잘 던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은 있는 거죠. 기대감은 분명히 있다. 분명히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그리고 이제 워낙 또 메이저리그 경험이 많다는 거는 포스트 시즌에 갔을 때 큰 경기에서 네.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예. 저는 그런 것들도 충분히 저는 퍼포먼스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세모를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예. LG의 엔스 어떻게 보세요? 그 NC는 사실은 1년 내내 사실은 약간 평가가 엇갈리는 것 같아요. 시즌 초에도 사실은 평가가 엇갈렸었고 최근에 많이 회복은 했다고 합니다만은 글쎄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NC가 진짜 제일 애매한 진짜 것 같아요. 애매하고. 그러니까 저도 제일 사실 진짜 애매한 것 같아요. 그 세모를 줬는데 네네. 저는 동그라미에 가까운 세모라고 말씀을 약간 드리고 긍정적에 싶어요. 가까운 네. 긍정에 가까운 세모다. 그래서 제가 세모를 처음에 그러니까 저도 사실 뭐 지금 100경기가 넘어가고 거의 시즌 말미인데 그러니까 엔스가 성적이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9승에 4점대니까 나름대로 뭐 평균 자책점을 보면 굉장히 지금 잘 던져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세모를 골랐을 때 뭔가 엔스 선수에 막 들어가 봤어요. 막 세부 기록도 찾아보고 피안타율 뭐 봤는데 그렇게 특출나게 나쁜 게 없는 거예요. 특출나게 또 좋은 것도 별로 그게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외국인 선수라면 특출나게 떨어지는 건 없어도 그래 뭔가 특출한 게 하나 있었는데 그게 없다는 게 약간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야, 그래서 저는 엔스 같은 경우에는 한 시즌을 쓰고 재계약을 안 하기에는 아깝다. 좀 아까워요. 아, 그리고 자원했는데다가 또 빠른 공을 또 던지는 선수고 처음에는 제구가 진짜 나쁜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볼넷을 많이 내줄 때는 막 5개씩 내주는 경기들도 있어요. 2번인가 있더라고요 시즌에.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경기를 빼놓고는 뭐 한 20경기 정도가 1개, 2개 이 정도니까 그래서 볼넷 비율이 나쁘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더 나아질 가능성이 좀 있다는 거죠. 제구가 들쑥날쑥한 투수가 아니기 때문에. 예, 그런 어떤 느낌으로 봤을 때는 엔스는 한 시즌을 쓰고 버리기에는 아까운 투수. 그러니까 아까 그 얘기했던 것처럼 역시 외국인 선수 특히 이제 포스시즌 진출한 팀들은 가을 야구에서 어떤 활약을 보여주냐고 중요한데 중요하죠. 엔스도 제가 보기에는 포스시즌에서 과연 어떤 거를 보여주는 거기에 사실은 달려 있다고 봐야 될 것 근데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정규 시즌 성적을 진짜 잘 냈는데 갑자기 중요한 경기에 가서 발발발 떨면서 막 이럴 수도 있거든요. 외국인 선수들도 진짜 있어요. 왜냐하면 포스트 시즌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그 느끼는 압박감은 국내 선수도 마찬가지지만 외국인 선수 전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사실 제가 뭐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포스트 시즌에서 어떤 활약을 펼치는 엔스는 진짜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좋은 성적인 것 같은데 약간 밋밋하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거를 만회해 줄 수 있는 건 뭐냐? 결국은 포스트 시즌 성적. 그렇죠. 맞아요. 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거기서 과연 이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 에르난데스는 장성호 위원은 동그라미, 저는 세모, 김도환 기자는 동그라미로 줬는데 좀 긍정적으로 본 것 같습니다. 에르난데스 2경기 보고 저는 엔스보다 훨씬 그러니까 임팩트 상으로는 전 훨씬 좋게 봤고요. 그래요? 네, 엔스가 세모인 반면 저는 에르난데스가 이 정도로 가면 가을 야구에서 LG 트윈스의 기둥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근데 물론 이제 이거는 가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표본이 적어서 조금 미지수긴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저는 합격점입니다. 저는 뭐 두 경기지만 좋은 투수인 것만은 맞아요. 일단은 맞아요. 9종 7가지를 던졌거든요. 그러니까 제구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안정이 돼 있는 선수예요. 그리고 슬라이더 자체가
한 개를 던지는 게 아니라 스위퍼, 슬라이더, 컷 페스트볼 뭐 진짜 이게 손가락 감각이 굉장히 좋은 것 같더라고요. 일단은 손가락 감각이 좋은데 제구도 안정돼 있어. 근데 구속도 뭐 최고 구속 150까지 나와. 이렇다고 보면 저는 점점 좋아질 것 같아요. 점점 더 좋아질 것이다. 저는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오스틴 선수는 뭐 외국인 최고의 타자라고 봐야 될 것 같죠? 아이, 그럼요. 뭐더 이상 뭐 얘기할 필요는 없고 올 동그라미가 뭐 당연히 나왔고 오스틴 선수의 어떤 활약이나 이런 건 앞으로도 더 기대가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의 코너 선수가 세모 많이 나온 거는 좀 약간 의외였던 것 같아요. 코너 선수의 성적이면 당연히 올 동그라미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글쎄요. 저는 그 야 동그라미 줬거든요. 야참에서 우리 장 의원께서 그 온도별 그 예측한 거 있잖아요. 정말 기가 막히게 적중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저도 그 이후로 진짜 그 이후로 쭉 올라갔어요. 역시 삼성과 코너의 이 궁합은 그러니까요. 그 중계 때 한 번 이야기했다가 욕 겁나 먹었어요. 왜 왜 자꾸 한 번 더 얘기하냐고. 잘난 척하냐고. 아니, 그래서 제가 근데 맞는 거잖아요. 맞는 얘기를 했죠. 맞는 얘기를 했고 진짜로 그 온도에 들어가면 잘 던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한 번 더 하시면 되게 재밌어 하시겠구나라고 했는데 왜 잘난 척하냐고. 자랑질하냐고. 뭐 이렇게 그걸 또 얘기하냐고. 아니 그래서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그럼 가을 야구 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기온이 떨어. 근데 올해 또 재밌는 게 올해는 빨리 올해는 또 하잖아요. 빨리 하잖아요. 빨리 또 해요. 빨리 하니까 또 기온도 별로 많이 배구는 안 엄청 떨어질 더울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온난화 때문에 10월에 그렇게 기온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코너는 계속 잘할 것이다. 저는 잘할 거라고 잘할 봐요.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김동희 기자도 역시 동그라미 준 거죠? 예, 코너 저는 동그라미 줬고요. 네. 지금 사실 삼성 라이온즈가 레이에스 때문에 지금 걱정이 좀 있습니다. 레이에스가 오늘 그러니까 저희가 이 기준으로 월요일 날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을 예정이거든요. 아, 그래요? 예, 레이에스 선수가 지금 몸이 조금 정밀 검진을 좀 해봐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레이에스 선수가 만약에 이상이 없이 뭐 한 열흘이나 보름에서 돌아오면 저는 레이에스 선수도 좀 이렇게 세모나 뭐 동그라미로 검토를 하겠는데 만약에 오늘 정밀 검진 결과가 아마 내일이나 이번 주 중에 리포팅이 올라올 거거든요. 근데 레이에스 선수가 아프게 되면 삼성이 지금 좌승현 선수도 한 달 이탈이거든요. 그렇죠. 예. 지금 레이에스 선수가 때문에 지금 프런트들이 오늘 병원 굉장히 지금 좀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사실 세모를 줬는데 네. X에 가까운 세모입니다. X에 가까운 세모. 네. 그러니까 이게 레이스 선수가 보이는 지표는 괜찮아요. 9승 4패 3.75거든요. 근데 후반기가 확실히 평균 자책점이 1점 이상 높아졌어요. 그렇죠. 빠른 공 계열의 어떤 저 피안타를 보면 포심, 투심, 컷 페스트볼이 모두 3할 때 이상입니다. 오. 투심과 컷 페스트볼은 3할 때 중반을 넘어서요. 그러니까 이 레이스가 던지는 이 슬라이더는 확실히 좋은데 체인지업도 피안타율이 높거든요. 슬라이더 빼고는 사실상 전부 피안타율이 높다고 봐야 돼요. 지금 현재 있는 KBO 리그 외국인 투수 가운데 가장 많은 안타와 가장 높은 피안타율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거는 분명히 마이너스라고 보거든요. 이것 때문에 저는 재계약을 하기가 좀 쉽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이런 좀 기록도 들어요. 아까 김도환 기자 얘기했던 몸 상태와도 연관이 있을 수가 있겠군요. 최근 또 몸 상태가 만약에 어디가 좀 문제가 있다면은 더 기록적인 부분에서도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이 지금 드는데. 불편감 이상에 뭐 좀 안 좋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검진이 이상 없었으면 좋겠는데요. 정말 이상이 있다면은 장 의원 말씀대로 지금 실력적인 면뿐만 아니라 몸에서도 좀 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디아즈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카데나스도 첫 두 타석은 두 경기가 엄청 좋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디아즈도 뭐 처음에는 지금 퍼포먼스가 굉장히 강렬하기는 한데 좀 일단은 봐야겠죠. 그 홈런 치는 거 보였어요? 이준호 선수. 몸쪽 공, 몸쪽이 아니라 몸쪽 볼이에요, 볼. 와. 몸쪽에서도 한 2개 빠진 볼입니다. 네. 치고 나서 웃는 거. 와. 집어넣었다. 네.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근데 공도 느린 공도 아니었거든요. 아. 근데 이준호 선수도 잘 던졌는데 네. 이거는 무조건 쳐면 파울이 돼야 되는 사실 코스인데 야 그게 안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근데 깜짝 그런 거로 놀랐어요. 봤을 땐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건가요, 그러면? 어떻게 보세요? 근데 한 경기 지금 보는 상황이라. 그럼 그 얘기를 근데 왜 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아니 근데 어쨌든 깜짝 놀랄 장면이었던 건 맞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일반적인 공을 때려서 홈런을 때린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 선수가 야 이게 생각보다 타격 스킬이 있구나 네.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럼 결국 이렇게 느꼈다는 건 뭐예요? 기대감이 앞으로 있다. 기대감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타자들에 대한 평가는 그래 전반적으로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네. 확실히 좋은 투수 데려오기가 참 이제는 네.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이제 좋은 투수 계약하기가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은데 만장일치 올동그라미 나온 외국인 타자가 5명이나 있었습니다. 꽤 많이 나왔는데 확실히 이제 OPS형 타자가 이제 자리를 좀 잡아가는 것 같아요. 팀마다 이런 투수들을 좀 원하는 것 같고 그 와중에 뭐 데이비스는 홈런 타자이긴 합니다만은 외국인 타자 이제는 각 팀들마다 그래도 잘 데려오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게 그러니까 기량이 좋은 선수들이 분명히 KBO 리그에 온 거는 맞아요. 그런데
이게 올해기 때문에 과연 이 성적이 진짜 자기들의 성적일까? 그래서 저는 에레디아 선수를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꾸준하게 잘하니까. 작년에는 평균 자책점이 지금보다 1점 가까이 낮아졌습니다. 그렇죠. 지금 높아진 상황이거든요. 올해 완벽하게 타고 시대가 왔죠. 네, 그러니까 타고 시대. 작년에는 어떻게 보면 투고 타자였거든요. 그냥 타고 투자란 말이에요. 근데 에레디아는 투수가 득세하던 시절에도 잘 쳤고. 예.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좋은 타자들이 많이 보이는데 과연 이게 진짜 본인들의 성적인지 아니면 뭐 공인구 반발력이라든가 경기를 좀 빨리 시작을 해서 온 변수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았잖아요 시즌에. 거기서 오는 상대적인 이득을 보는 것인가. ABS도 있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약간 의심은 저는 있어요. 예, 타자들이 사실 뭐 좋은 성적을 내주고는 있지만 그런 어떤 변수를 생각을 했을 때 과연 이 외국인 타자들의 진짜 지금 성적이 본인이 갖고 있는 기량으로 만들어낸 것인가에 대한 살짝의 의심은 있다는 거죠. 올 시즌은 대체 외국인 선수 제도가 활발하게 시행이 돼서 팬들에게 또 다른 재미를 줬는데 대체 외국인 선수 제도 외에 좀 이런 거 한번 해봤으면 전대 김동환 기자 그 얘기했었죠. 저기 그 육성형 외국인 네. 투수 뭐 그것도 사실은 재밌는 것 같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육성형도 괜찮을 것 같고 이게 육성형 포함해서 지금 이제 아시아 쿼터가 지금 아마 올 시즌 끝나고 지금 단장들뿐만 아니라 지금 이사회도 그렇고 지금 아마 수뇌부들끼리 논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육성형 외인도 한번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시아 쿼터도 빨리 도입을 해서 우리 오늘 초반에 그 엔트리 얘기도 했지만 그렇죠. 그거를 포함해서 한번 다각도로 좀 이렇게 좀 논의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국내 선수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저는 뭐 요 제도 같은 경우에는 딱 두 가지인데 그 외국인 선수 이제 보류권이 지금 5년이란 말이에요. 근데 보류권이 너무 길다는 이야기가 사실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거든요. 많이 있죠. 예. 그러니까 뭐 KBO 리그를 이제 거쳐갔던 선수들 중에 뭐 그냥 진짜 성적 못 내서 간 선수도 있지만 잘 던졌는데 재계약이 안 됐고 잘 쳤는데 재계약이 안 된 선수도 분명히 있거든요. 있죠. 근데 그런 선수들을 다시 못 본다는 게 5년 동안 그런 것들이 좀 아쉬워서 사실 이 제도를 조금 변경을 해야 되지 않나 이제는 뭐 이렇게 최근 흐름에 좀 맞게 5년은 너무 길다. 더더군다나 좋은 선수 데려오기가 이제 어려운 상황이죠. 점점 더 어려워지고 그렇죠. 있으니까. 예. 사실 예. 대표적으로 알테어라는 선수가 있는데요. 테런 알테어, 예. 지금 몇몇 구단이 알아보고 있는데 아직도요 NC 소속입니다. 아직도 그렇죠. NC 고. NC가 놓겠어요 그거. 예. 안 놓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보류권 문제는 올해 끝나고는 정말 빨리 해결을 해야 돼요. 네. 근데 뭐 1년은 너무 짧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2년이 적정한 선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지금 형성이 되고 있거든요. 이거는 좀 빨리 손을 봤으면 좋겠고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일본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외국인 선수가 일본에서 8년을 뛰게 되면 외국인 쿼터제에서 없어집니다. 국내 선수가 선수도 똑같이 이제 인정이 되거든요. FA 자격이 생기는 그렇죠. 거군요. 네. 그리고 대만도 9년입니다. 9년 동안 활약을 하게 되면 그 쿼터제에서 없어지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도 이제 외국인 제도가 들어온 게 우리가 이제 98년도부터 들어왔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벌써 한 26년, 7년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그동안에 뭐 니퍼트라든가 오랫동안 또 활약하는 한 선수들도 있고 근데 이제 그런 선수들 오랫동안 활약을 하게 되면 그 팬덤층이 또 형성이 돼 있단 말이에요. 니퍼트는 아직도 인기 좋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선수를 계속 보고 싶은 마음도 사실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외국인 제도가 이제 오래됐으니까 이런 것들도 한번 논의를 통해서 뭐 8년인지 9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그분들이 뭐 알아서 하겠지만 이런 것들도 빨리 논의를 해서 맞습니다. 뭔가 결정을 하게 되면 왜냐하면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다 팬들의 볼거리거든요. 그럼요. 팬들이 또 좋아하는 외국인 선수도 오랫동안 우리나라에서 또 활약하기 또 바라는 분명히 또 팬들분도 많이 계시고. 또 외국인 선수가 자격 얻어서 팀 옮기는 것도 얼마나 그렇죠. 재밌죠. 이거는 이슈예요, 이슈.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큰 이슈가 분명히 될 수 있는 상황이라 이런 제도들을 빨리 논의를 해서 좀 확정을 저는 지었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제도에 관한 얘기까지 함께 참견을 해봤습니다. 팀 성적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외국인 선수 재계약에 대해서 오늘 열심히 또 참견을 해봤는데요. 여러분도 혹시 의견이 있으시면 야참 너튜브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 시즌 대체 외국인 선수도 만났고 정들었던 외국인 선수와 작별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KBO에 오는 외국인 선수들 모두 가진 기량을 잘 발휘를 해서 팀과 팬들에게 좋은 기억을 많이 선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합리적인 참견을 해준 두 분과 함께 한 시간이었습니다. 장성호 해설위원, KBS 김도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쉼없이 달려온 2024 시즌도 어느덧 결승선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고 코앞에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각 팀 외국인 선수들이 더 높은 순위로 팀을 이끌기를 야참 더 응원하면서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구에 참견은 다음 주에도 야구 팬이라면 꼭 참견하고 싶은 주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